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브리핑했고 그 청와대의 브리핑은 물론 국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와대의 영어 실력이 문제가 있다. 물론 영문 실력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번역해 놓은 것을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문을 다루는 그들의 능력이 어떤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보고르 대통령 궁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에서 주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어디에? 환영식에. 그렇죠. 환영식은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보고르 대통령 궁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그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죠.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국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고르 대통령 궁에서 환영식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궁전인데 보고르 대통령의 궁전에서 환영식을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마도 보고르 대통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르 씨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보고르 대통령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은 궁전에서 살지 않죠. 그런데 보고르 대통령의 궁전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이 궁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고르 씨의 대통령 궁 거기에서 환영식이 열렸는데 혹시 우리가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다음 부분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의 이 환영식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환영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참석했다고 했기 때문에 참석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갈 것입니다. 의자도 많을 것이죠. 그 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내 이 두 사람이 참석했다. 그렇다면 이 비중은
n분의 1이 될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2명, 100명이면 100명이 다 참석한 것이니까 이 두 사람이 참석한 것은 n분의 1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행사의 주인공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보구르 씨가 가지고 있는 궁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는 환영식이 있었다 하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그 보구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의 궁전에서 국빈 방문 환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그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갔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참석한다는 표현, 이 표현을 쓸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령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자신들의 결혼식을 할 때 나는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의 의미를 왜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가 하는데 납득이 될 것입니다. 참석은 n분의 1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참석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것이 불참이라는 말이 있죠. 불참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러한 말이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참석은 내가 참석한다 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었다면 불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행사나 모임의 주인공일 때는 참석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식에 참석했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 환영식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이 빠지면 이 환영식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구나. 글을 읽는 사람은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복잡해지죠.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보구르 씨는 어째서 궁전을 가지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보구르 씨가 그 궁전에서 거행하는 국빈 환영식에 왜 갔을까? 이러한 그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환영식 이야기는 이 문장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보고르 궁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관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르 궁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보구르 씨지요. 보구르 대통령의 궁전이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구르 궁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관저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보고르 궁전하면은 우리는 궁전은 그래도 좀 건물도 몇 동씩 있고 좀 큰 그 거주구역 같은 데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집무실이라고 했습니다. 집무실은 제 아무리 집무실이 커봤자 그것은 사무실, 방의 개념입니다. 집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개념, 빌딩의 개념이 아니고 방 한 칸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집무실이자 관저다. 그러면은 크게 지붕 하나 밑에 있는 그것이 몇 단짜리 건물이든 상관없이 결국 한 채의 건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르 궁이라는 것은 건물 한 동이다. 여기서 이렇게 브리핑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르 궁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관저인데 3,500여 종의 열대식물이 자라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과 식물원이 있어.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이 특별히 아끼는 곳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조코위 대통령은 보고르 대통령의 궁전을 아끼는 것일까요? 남의 집을. 이러한 것이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보고르 씨인지 아니면 조코위 씨인지,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이 첫 단락에서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문장이 끝납니다. 이것이 브리핑의 첫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핑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열대성 소나기에 촉촉하게 적셔진 보고르 궁 정원을 내려다보는 하얀 베란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국빈 환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단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남의 환영식에 간 그렇게 설명한 내용은 좀 틀렸던 모양입니다. 글을 잘못 쓴 것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환영식이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열대성 소나기라는 것은 어떤 비입니까? 그것은 이슬비가 아닙니다. 보슬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한 줄금 내리붙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그저 단지 시원한 소나기도 아닙니다. 열대성 소나기는 소나기 가운데에서도 거세게 퍼붓는 소나기입니다. 갑자기 물을 퍼붓듯이 굵은 빗줄기가 내리꽂히는 그 소나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이 보고르 궁 정원에 그렇게 비가 왔습니다. 그 비가 오고 나서 그때의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촉촉하게 적셔진 비가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것을 촉촉하게 적셔진이라고 표현한
청와대 브리핑을 담당한 이 공무원의 감성은 어떻게 이런 혼란 상태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죠. 촉촉하게 라는 표현은 물이 흠뻑 밴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흠뻑 배서 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것을 촉촉하다고 표현하지 않죠. 촉촉한 것은 그저 겨우 물이 배에 있다 하고 느낄 정도, 물이 적은 듯이 물에 젖은 그러한 것을 촉촉하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 좀 거센 상당한 양의 물이 굵은 빗줄기로 떨어지는 열대성 소나기를 덮어쓴 정원의 식물들, 정원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촉촉하게 적셔진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 적셔진이라는 표현에서 이 언어는 논리구조에 따르는 어떤 그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단어를 되는 대로 쓰게 되면 나갔다는 표현이 들어왔다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의미 전달에 실패하게 되죠. 적셔지다. 우선 적셔지다는 적시다 이렇게 되죠. 적시다가 적셔지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적심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적셔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원입니다. 정원이 적셔진 것이죠. 그러면 다시 적신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적신다는 것은 어떤 액체, 마른 것을 살짝 담그는 것, 그것을 적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물에 살짝 담그면 적신다고 합니다. 수건을 물속에 넣어버리면 적신다고 하지 않죠. 그때는 담근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작의 방향성에 주목을 하십시오. 적시는 것은 마른 것을 물에 마른 것이 동작을 합니다. 마른 것 쪽에서 마른 것을 들어서 물에 살짝 적시는, 담그는 이것을 적신다고 합니다. 마른 수건을 두고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부어버리는 것, 이것은 적신다고 하지 않죠. 지금 방향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정원이 적셔졌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른 정원을 들어서 물에 살짝 담궈야 하겠죠. 마른 정원을 들어서 열대성 소나기에 살짝 담궈야 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표현 하나에서 논리구조가 뒤엉켜 있는 것이 드러나죠.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문자라는 그것을 도구 삼아서 전달을 할 때 체계가 헝클어져 버린 것이죠. 자연현상은 이러한 논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결코 정원이 소나기 쪽으로 달려가서 살짝 담궈서 그래서 촉촉하게 적셔진 상태로 되는 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논리구조가 망가진 미성숙한 혹은 훈련이 덜 된 그런 사람이 표현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열대성 소나기에 촉촉하게 적셔진 보고르궁 정원을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SF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좀 이제는 약간 공포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정원을 내려다보는 하얀 베란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원을 내려다본다. 무엇을 내려다본다 하면은 그것은 보통 그 눈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아래 위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목을 움직일 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정원을 내려다본다. 누가 내려다보느냐? 하얀 베란다가 내려다본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얀 베란다가 정원을 내려다본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죠. 의인화라는 것. 그러나 이것은 이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한 하위 행정기관. 이것은 분명히 하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일은 공적인 업무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시 한 편 쓰듯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할 때 오페라 아리아로서 브리핑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래하면서 브리핑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청와대 브리핑은 공적 업무입니다. 픽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상을 나열한 시를 쓰듯이 풍경화를 그리듯이 쓰는 브리핑, 보고하는 브리핑, 이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그 비논리적인 서술, 정원을 내려다보는 하얀 베란다,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말장난이죠. 이것은 국민이 일을 시키고 그래서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말놀이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어쨌든 눈을 내리깔기도 하고 올려다보기도 하는 하얀 베란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국빈 환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열대와 의장대장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도착을 보고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도착했다는 것을 보고한 주체가 둘이지요. 하나는 사열대, 또 하나는 의장대장. 의장대장은 의장대의 대장일 것입니다. 의장대의 장, 그렇죠. 그런데 사열대는 누구입니까? 사열대는 사열하는 단상을 의미합니다. 흔히 본부석이라고 하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열대도 보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사열대와 의장대가 둘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의장대가 보고하는 일은 없죠. 그렇다면 사열대가 보고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양국 국가와 예포 21발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사된 것도 둘입니다. 하나는 양국 국가가 발사되었고
또 하나는 예포 21발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열대와 의장대장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도착을 보고했고 양국 국가와 예포 21발이 발사되었습니다. 틀림없죠. 그 다음에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언젠가부터 국빈 방문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부부는 사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곳에 간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간 것이지 김정숙 여사의 남편이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의 어린이 환영단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냥 일반 학생들의 글이라면 이렇게도 쓰긴 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그 기관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작성을 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적인 브리핑이기 때문에 문장을 좀 상세히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의 어린이 환영단이라고 했습니다. 환영단은 무엇을 합니까? 환영을 하죠. 환영단은 환영을 하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기도 했고 이 환영단은 보통 그렇습니다. 외국의 대통령 부부가 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왔을 때 어린이들이 모여서 양국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죠. 그 국기를 흔드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환영이라는 것은 집단 대 한두 명 개인을 향해서 어서 오라는 그 환호를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환영하는 그 환영단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린이 환영단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환영을 하면 그 환영을 받은 사람은 그 환영해 준 데 대해서 화답을 할 수 있죠. 손을 흔들어 준다든지 박수를 쳐서 그 같은 답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화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답이 아니라 인사를 했다. 그렇게 브리핑했습니다. 인사는 단체 대 개인이 인사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단체가 개인에게 인사를 한다. 인사라는 것은 환영과는 다른 것입니다. 1대1로 모든 환영단에 있는 모든 개인들과 인사를 하든지, 물론 그들은 한국말을 연습을 해서 안녕하세요라든지 그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사가 아니고 환영이었습니다.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문장입니다. 조코위 대통령 부부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며 베란다에 마련된 환담장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문장부호 쓰기를 굉장히 인색하게 쓰는 그런 글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며 다음에 쉼표도 없었고 그대로 환영하며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 환영이 끝나고 그것이 환영은 끝나고 이제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이행이 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환영을 현재 진행형으로 환영하면서 환영을 계속하면서 환담장으로 이동을 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상당히 호들갑스러운 그런 환영이 되겠지만 이것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식도 의례라고 해서 어떤 공식 행사입니다. 환영은 끝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최소한 환영하며라는 것을 환영했다는 끝맺음을 해주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환영식, 그러니까 공식이라기보다는 그 국빈 환영식 하는 내용을 브리핑을 좀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국빈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현재 대통령은 보고르 씨가 아니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앞에 브리핑에서 잘못 브리핑했던 보고르 대통령 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보고르 궁전입니다. 정리가 되겠죠. 보고르 궁전을 대통령이 지금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그곳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막 섞어서 그냥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 브리핑을 듣고는 충분히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그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그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르 궁전에는 건물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 한 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브리핑을 이런 식으로 세세히 분석하면서 읽어보는 것은 청와대의 브리핑이 몇 점짜리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글이라고 하는 글은 우리 인류의 대단히 소중한 소중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인류의 문명 자체가 가능하게 한 그러한 위대한 그 시스템이죠. 그러한 도구인데 이 글을 쓸 때 글 속에는 우리가 그냥 글은 단순하게 메모처럼 어떤 개념을 간단하게 상황을 전달한다든지 의사를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글 속에는 그 글을 쓰는 그 당시의 환경과 그 당시의 어떤 심리 상태나 그 이념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꼼꼼히 그 글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글을 전달하고자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내가 제대로 빠짐없이 잘 읽어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아주 상세히 좀 주의를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